안녕하십니까? 지난 투자 영상을 올리고 4월 22일, 오늘이 오후 6시, 이때 2월 16일이니까 거의 두 달 넘게 만에, 오랜만에 투자 영상을 올리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썰을 풀자고 하면은, 지금 카메라 상태가, 지금은 이거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미러링 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초기화돼가지고 미러링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안테나를 들고 있는 쪽이 왼손, 그 다음에 이게 오른손,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좌우 반전, 상태에 따라서 좌우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왼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줄거리를 이어가도록 해보죠. 이때 이제 30만 원으로 그 전에 이제 청산당하고 다시 이제 4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꾸역꾸역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앞날이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서 더 이제 벌어가지고 돈이천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사도 여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잔뜩 기대고 있었는데, 그 뒤로 참 역같은 일들이 팍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이때 400만 원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이제 2월 17일 하루가 지날 무렵에 3,516달러 막 이렇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40만 원 정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540.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좀 더 수익을 내고, 그 다음날에도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막 잠도 거의 뭐 그랬잖아요.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막 자고, 진짜 열심히 했죠. 한겨울에 막 눈도 내리고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가지고 한 2주 만에 들어갔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사흘 내내 단기 하락해가지고 바락이 심해가지고 좀 이렇게 잡으면 좀 이렇게 수익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300 처음에 30만 원이니까 200 한 20달러인가? 그게? 230달러 그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4천만 원 도달하면, 4천 달러 도달하면 찾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래갖고 이 AMB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거의 한 번 다 팔듯이 이렇게 상승을 보고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돈을 찾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리고 거의 한 24시간도 지나지 않을 무렵에, 그러니까 정오에 올렸잖아, 정오에. 이거 영상 업로드는 코딩하는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게 2월 16일 밤에나 올렸을 거라고, 혹은 2월 17일 날 이 영상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시간이 좀 이렇게 하루 빠르게 잡힐 때도 있어가지고 언제 올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월 16일 늦게나 올리거나 2월 17일 자정 뭐 지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바로 2월 17일, 그러니까 정규장 주식장 끝나고 나왔고 2월 17일 날쯤 돼가지고 그게 있던 거예요. 갑자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간 음봉이 확 1초 만에 갑자기 순간 이동하듯이 확 나타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장부를 딱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3,600달러 정도 이렇게 이상 찍다가 갑자기 1,800이라도 해가지고 1,800달러 정도 보여가지고, 빨리 이거라도 다 팔고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나, 그 이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던 거죠. 홈페이지 이제 빨리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갑자기 이게 상패 딱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무조건 던져야 되겠다 하고 팔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주문이 강제 취소되면서 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0.08달러가 딱 잔고에 딱 남더라고. 전체 잔고. 아마 이 크로스 잔고는 0.00달러고, 스팟이랑 뭐 이것저것 막 쪼가리 합쳐가지고 0.08달러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어이가 없는 거야. 540만 원이 한순간에 0.08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원이 된 거야. 1초 만에. 이 빨간 봉 하나로. 그래갖고 지켜보면서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막 하면서 보면서, 이게 뭐지? 뭐지? 하는데 막 초집중이 되는 거야. 초집중이 막 이게 팍 나오는 순간 보면서
숨이 안 서지는 거야, 숨이. 막 이렇게 막 쉬는 거야. 그 막, 그 스킨스쿠버 할 때 막 그 있잖아요. 그 산수통 달고 막 숨 쉬듯이 막, 그래가지고, 억소리가 나더라고. 아무튼, 하더니 악소리가 나더라고. 0.08달러. 그래가지고 540만 원이 110원이 될 수도 있거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패 놔도 그런 구경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요새 주식시장도 되게 국장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수급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상패도 오지게 하더라고. 예전에는 막 마이너스 한 70%, 마이너스 60% 상패했는데 몇 년 만에 그 3년 거래 정지된 종목이 갑자기 이제 관리 종목 절차도 없이 상패 당하길래 딱 보니까 시초가가 마이너스 95%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악재들도 그 3월 달인가? 3월 초인가 있었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때부터 해가지고 투자 악재가 계속 막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 그 AMB 막 하고 하필이면 2주 동안 안 들어가다가 딱 한나절 한 12시간 보유하고 나와야지 딱 했는데 그때 딱 그 상패 공시가 그 한 달 중에 딱 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어. 그래갖고 좀 방심했구나. 이거 관리 종목 상패 확실히 뜨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다 청산당하고 이제 추가 자금을 주식 쪽에서 이제 찔러 넣고 하고 있는데 이때도 알파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막 열심히 막 고군분투하면서 매매를 했어. 근데 갑자기 또 이런 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봉이 나오면서 또 청산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또 돈을 긴급하게 넣고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또 더 떨어지면서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좀 어이가 없었지. 왜냐하면은 그때가 좀 화장실 가가지고 잠시 이제 똥이나 눌까 해가지고 잠시 이제 앉자마자 한 1분 담배 물고 딱 한두 번 빠는 무렵에 갑자기 알람 소리인가 하여튼 들리면서 또 청산이 막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좀 했더니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마이너스 막 25%막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게 열받는 게 나는 그 바이낸스에서 모니터링 태그 그러니까 관리 종목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그러니까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고 바이낸스 측에서 공지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알파카라는 종목을 이때 3월 달에 매매를 하면서 일단 이게 저시총이긴 하지만 당장에 모니터링 태그나 관리 종목을 공시하는 달이 아니고 이거는 4월 달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 종목 이슈로 인해서 코인 손실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 여기가 세계 1등 거래소거든. 근데 그렇더라고. 갑자기 3월 4일 날? 그러니까 얘네는 4월 초에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 앞당겨가지고 무더기로 또 코인들 여러 종목을 모니터링 태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3월 4일에 이제부터 우리는 모니터링 태그를 지난 예전까지는 3개월마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하기로 했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무더기 종목을 이제 갑자기 이제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태그에 취해 놓은 거야. 그 와중에 나는 2번 청산을 당했고. 그러니까 열받지. 왜냐하면 얘네가 동네 거래소도 아니고 세계 1위 대형 거래소란 말이야. 바이낸스. 세계 1위 대형 거래소인데 하는 게 무슨 이게 초등학교 학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게 어떤 그 신뢰고 법이고 그런 건데 만약에 얘네가 그러니까 매달 분기마다 하다가 매달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적어도 그거는 있잖아. 다음 달인 이제 4월달 그 정해진 딱 분기의 모니터링 태그에 대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공지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공지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매달
하기로 했음. 앞으로는 이제 매달 분기가 아니라 매달 이제 우리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에 딱 그 정해진 기간까지는 딱 그 룰을 지킨 다음에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4월 달에 모니터링 태그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땡겨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매달마다 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당장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잖아. 완전 물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뭐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2월 달, 3월 달에는 모니터링 태그 이슈로 코인 손실을 볼 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동네 거래소도 아니고 뭐 세계 1위 거래소가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 싶어요. 그 와중에 나는 피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투자자의 최대의 적은 다른 뭐 코인 악재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렇더라고. 마이너스 25%.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막 모니터 지켜보고 있는데도 1초 만에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막 화장실 가고 방구 한 번 끼는 사이에 갑자기 모니, 모니터링 태그 공시가 올라가지고 또 막 청산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태까지 난 나름대로 막 하루에 막 잠도 2시간 자면서 전지축 모드로 그래도 꽤 열중하면서 투자하고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산책 두세 번 뭐 1시간 나갈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나름 했는데 그렇더라고. 아 내가 아직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최선을 다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이렇게 집콕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당장에 지금 완전히 진짜 진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존에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주식 투자에서 번 돈으로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이제 정말 생존의 이슈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한가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시야에서는 그게 그거야. 피 튀기는 전장인 거야. 피 튀기는 도검이 난무하는 막 칼날을 헤쳐나가야 되는 막 그런 도검이 난무하는 그런 전장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와중에 막 자칫해가지고 고개 한번 딱 잘못 돌리면 화장실 똥누 방구 한번 끼다가도 갑자기 막 이런봉이 나와가지고 청산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방구 한번 끼다가도 진짜 고개 한번 딱 돌리고 나면 코베가 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서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거의 뭐 외출도 뭐 자제하고 산책 뭐 어쩌다가 이제 하루에 1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내 통장에 다시 이제 적어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당장의 여유자금 100만 원이 통장에 일단 들어오기 전에는 집 밖을 나가지 않으리라. 내 나름대로의 서원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그게 되잖아. 내 집 안에서 뭐 홈트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다 보면 알람 소리가 들리면 바로 뛰쳐나올 수 있어. 뭐 화장실에서 뭐 볼일을 보다가도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자다가도 뭐 화장실 안에서도 주방 안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알람이 들리면 이제 뛰쳐와가지고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정도의 어떤 최선치는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집 밖을 나가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도만 딱 이제 집 밖을 나가는 생활을 한 거야. 담배가 떨어졌을 때 담배를 이제 여기는 편의점이 걸어서 한 20분 걸리기 때문에 걸어서 하여튼간 왕복하면 한 30분? 그래가지고 담배 한 그루씩 이렇게 사지만 담배 사러 갈 때나 혹은 마트 가고 장 볼 때나 그래가지고 뭐 마트 한번 장 보면 뭐 한 일주일치 이렇게 막 또 이제 먹을 거 이제 다 챙겨놓고 오니까 그러면 이제 통 집을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배수진이 상황. 여기서 더 막 물러나거나 방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나가리가 된 반. 생존의 그런 어떤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막 또 그러더라고. 막 내가 이렇게 막 집안에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해야지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막 그런 상황에 막 빠지니까 또 이것저것 막 연락이 와가지고 좀 여기 놀러 와라 어디 막 같이 놀러 가자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막 그렇더라고. 막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악마의 소리 막 그러니까 투자를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하자는.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 속에서 다시 이제 절벽으로 이제 거꾸로 틀리려는 그런 어떤 막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고. 막 하여튼간에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와중에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전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 투자를 굉장히 이제 칼날리를 걷듯이 하고 있는데 그럴 겨를이 없던 거죠. 아무튼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더라? 전재산을 보다 보니까 청산이 막 연달아 몇 번 나다 보니까 주식 자금도 다 찾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재산이 수중에 3만 원이 남더라고. 3만 원.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아줌마가 이제 텃밭 위에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일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줌마 잠시 이제 주인 아줌마 잠시 편할 때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고 무슨 일이냐고 해가지고 뭐 제가 1년 계약을 했지만 지금 얼추 뭐 한 10개월 정도 이제 살고 있고 했으니까 그 보증금 500 중에서 좀 이렇게 일부를 좀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제 방세 월세를 10%씩 더 높여드릴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니까 아줌마가 나도 별로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집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보여줬어. 그 뭐야 지금 가스레인지 가스통이 지금 떨어졌는데 가스 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탄가스 올려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쌀 떨어졌는데 지금 밥 한 2번 정도 해먹고 이제 끝날 분량.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열었더니 텅텅 빈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일러실에 이제 짱 박아둔 라면 딸랑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지금 얼추 지금 파산한 지금 그러니까 나도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투자로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54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코인 상장 폐지가 되면서 540만 원이 한순간에 110원이 됐다. 그 얘기를 110원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파산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500 중에서 100은 융통해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100 가지고는 안 된다고. 100은 생활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100만 원은 투자 여유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200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 중에서 보증금 200은 돌려받고 돌려받고 이제 월세를 기존 20에서 한 10%씩 더 붙여가지고 이제 매달 주기로 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아무튼 알았다고 한 다음에 선뜻 한 3분 지나서 바로 이제 싸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내가 통장에 다시 이제 여유자금 한 100만 집 밖을 나가지 않으리라 딱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죠. 칼날을 걷듯이.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자금 쪼개고 다시 이제 코인 이제 30만 원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또 막 이래저래 또 안 풀리고 막 그랬던 좀 와중이었어요. 그래갖고 3월달 2월 하여튼간에 말부터 해가지고 3월달 4월 초까지도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막 최소한의 생활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막 좀 이렇게 장 보는 것도 아껴 먹고 뭐 그냥 김치하고 라면으로 좀 이렇게 버티고 뭐 그런 생활 했던 거예요. 갖고 유튜브 영상 제작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도 다 내가 좀 먹고 살만 해야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눈 뜨면 그냥 투자, 새벽에도 투자,
다시 이제 자고 밥 먹고 투자 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죠. 요리도 뭐 이렇게 한 번 반찬 만들면 한 4, 5일씩 이렇게 만들 거 후라이팬 요리해가지고 혹은 뭐 김치찌개 일주일 동안 먹을 거 딱 끓여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른 여가 생활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게 굉장히 이제 악바리처럼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콕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크로스 마진 이제 청산가가 의미 드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바이낸스 투자를 하는데 혹시 크로스 마진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이게 나한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겪는 일이 될 것이고 한 번도 이 청산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에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원래 3월 말에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금 4월 중순도 지나버렸거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어영부영 이 파일들도 좀 이렇게 오래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더 어영부영 하기 전에 3월 30일 날 이렇게 만든 걸로 나오죠. 어영부영 하기 전에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다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뭐 한 200달러 다시 이제 투입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청산에 몰렸던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트로이 하여튼 간에 이때 막 마이너스 0.03% 떨어지면 청산되기 직전에 잔고가 60달러였어요. 60달러.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청산돼도 사실 한 56달러나 55달러가 딱 들어와야 돼. 자, 이야기하고 60달러, 0.03% 아래. 이때가 청산가가 1067인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크로스 마진은 여태까지 청산이 되면 여기서 얘기했잖아. 3,600달러 있었는데도 0.08달러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크로스 마진에서 한 청산을 10번은 겪은 것 같은데 항상 보면 0달러만 돌려주더라고. 1달러도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트로이를 왜 청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 청산가가 1063이었어. 근데 여기서 또 나는 위험의 픽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1065인가 그랬는데 1067에 그 스탑로스 매도 일부 부분 상환하면서 청산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리페이 매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로 보면 리페이가 있고 노말로 있고 있거든요. 그 리페이를 해야지 USDT 잔고가 확 줄면서 청산가가 내려가는데 내가 아마 실수로 노말로 해놓고 이 스탑로스 매도를 이렇게 당겼나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탑로스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가장 고가의 뭐 이게 있는데 뭐 지금 3,831달러인데 뭐 청산가 기존에 아래 이제 세팅한 가격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295, 296인데 뭐 297. 그럼 내가 299달러 정도가 오면 청산에 밀려가지고 스탑로스 매도를 하겠다고 하면 스탑 리미트를 치고 여기다가 299달러를 던져. 그 다음에 이제 시장가로 그때 나는 무조건 던져야 되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정도에 이렇게 뭐 285나 낮은 가격 정도에 이렇게 USDT 이게 실제 이제 여기까지 그냥 던지는 가격 이게 스탑이 발생하는 그 가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99달러쯤에 체결이 되겠죠. 해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부분 상환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코인 들어왔지? 그래갖고 스탑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걸 리페이 상태로 해놓고 여기 스탑 체크하고 여기 리페이 해놓고 여기 아까 299 그 다음에 여기 뭐 280 간략히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일부 리페이 할 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299달러에 던진다고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스탑 매도를 건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내가 들러온 거죠. 셀 스탑 리미트.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이쯤에 이렇게 딱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청산을 많이 회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보고 이런 걸 한 3번까지도 한 적이 있어. 그럼 청산가가 낮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청산 당하지 않는 게 코인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진 투자에서 청산 당하지 않고 다시 반등하면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탑로스를 해가지고 실제 청산 가격은 0.001061 정도로 낮아졌어. 근데 이때 잔고가 아까 말했듯이 $60 정도는 나왔었단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그 0.106641 뭐 이 정도 가격 했을 때 106 0.001066 아무튼 이 정도 1066 여기서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1.66 정도였는데 1.067에 이제 그 스탑로스 매도해가지고 청산가 낮춰야 됐었는데 노말로 그걸 아까 매도를 하는 바람에 청산가가 별로 이렇게 낮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때 1.001061 지점에 이제 청산이 당했던 거죠. 아무튼 이때 청산가가 내가 기억하기로도 1.0061 정도, 그 정도 맞았어. 그러니까 이때가 딱 이제 청산되는 딱 강제 청산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은 청산이 나면서 더 낮은 가격에 이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때 낮은 가격에 이렇게 실제 체결 내역이 나와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내 잔고가 0달러가 됐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의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크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고 여러 개의 코인을 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근데 이때는 청산가가 실제 청산 시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실제 이제 던지면서 그러니까 청산 받고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주가가 더 높은 가격에 이제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때 잔고가 $60가 아니라 65달러나 70달러 정도 이렇게 남았어야 돼. 남았어야 되는데 이때도 보니까 또 0달러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웃긴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1.0061이 청산이면 갑자기 더 급락하게 되면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정도가 청산가라고 하면은 더 급락하게 되면서 실제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잔고가 그냥 제로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이때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딱 청산만 받고 그런 경우에도 0달러만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바이낸스는 항상 매일 내역이 날라오는데 그렇더라고. 보면 귀하의 교차 마진 계좌, 크로스 마진 계좌는 모든 부채 상환을 마쳤습니다. 로그인하여 남은 자산을 확인하세요. 이렇게만 말을 해줘. 말을 해주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몇 개의 USDT를 던져가지고 가격 얼마에 던져가지고 그게 됐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준 그 차입금과 이자를 얼마 가져갔고 남는 잔액이 얼마인지 돌려준다. 뭐 그런 내역이 없는 거야. 잔액이 남아야 되거든. 남아야 되는데 0달러만 돌려주고 매일 날라온 메일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직접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거죠. 항상 그러니까 크로스 마진만 0달러 청산되면 0달러만 남더라고. 또 오래 걸리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엑셀 해갖고 청산가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에서 일어나는 그 10배의 어떤 청산 비중, 격리 마진 1.05, 그 다음에 이제 5배 격리 마진 1.15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그 가격을 다 참고했단 말이야. 근데 격리 마진 같은 경우도 청산이 일어나지만 거의 이 엑셀 수식 계산표대로 항상 거의 잔고가 이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청산 딱 그 주가 정도에 딱 닿아가지고 청산이 되게 되면 그런 거야. OX 할 때도 청산이 나가지고 청산 나면 다 잔고가 없어지는 건가 했었는데 그때도 한 1000달러 있었는데 그래도 한 600달러 남은 거야. 600달러 남는 건데 그래갖고 생각보다 청산이라고 해갖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래도 반절 이상은 건지는구나. 이게 뭐 선물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주식으로 치면 그거란 말이야. 이 마진 투자에서 청산이라는 건 주식에서 신용이나 미수 써가지고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담보 비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팔아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빌려준 돈이랑 그 이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너희한테 돌려준다. 절대로 뭐 어떤 파생 해가지고 그 수치에 도달하면 무조건 잔고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파생 상품 같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배율만 더 이렇게 자금만 빌려가지고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좀 이렇게 돈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손실은 많이 볼지라도 절대로 잔고가 0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갖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 격리는 정확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청산당한 경험에서도 뭐 CBX 같은 경우도 45달러, 100달러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5.5% 하락하면 45달러 정도 남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45달러가 아니라 한 뭐 25달러 정도만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청산되는 가격이. 근데 격리는 한 번도 청산되면서 0달러만 돌려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그 OX 할 때 실제로 이제 1000달러 팔았는데 600달러 정도 남은 거 이것도 엑셀패 맞아 떨어지고 3X는 뭐 투자 거의 할 일도 없고 하지만 3X일 때는 오히려 그게 되는 거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대신에 잔고가 36달러 정도만 남고 아무튼 이때 크로스 기준으로 하면은 소액일 때 비중이 1.025 그 바이낸스에서 적용되는 비중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이때 청산 도달 잔고가 22.5달러가 남게 되는 거야. 100달러 들어가면 22.5달러는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무슨 얘기냐면 60달러를 찍었잖아. 이때 아마 그 들어갔을 때 한 300달러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한 20% 남았던 가격이 0.03% 60달러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강제 청산이 일어난 그건데 만약에 내가 0.001063에 내가 스탑로스 전량 매도로 내가 직접 수동적으로 이 가격에 이때는 아직 청산당하기 직전인데 이 가격에 내가 직접 매도를 했으면 60달러 이상은 얼추 남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이때 잔고를 계속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잔고 업데이트 하는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클릭해가지고 잔고를 확인해도 계속 한 60달러 정도는 남았고. 근데 바이낸스에서 청산이 일어나면 그렇단 말이야. 이 엑셀 수식상으로 60%가 남아야 되고 내가 직접 던져도 60달러는 남아야 되는데 바이낸스에서 이 가격에 던져주면 항상 투자자한테 0달러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지. 모럴 해저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다른 투자자들은 가만히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당신만 그런 이야기 아니냐,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엑셀까지 한 다음에 수식까지 이제 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따져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이제 크로스 마진을 하면은 그게 되잖아요. 보통은 막 여러 종목들 한 5, 6종목들 막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청산가 내역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코인들이 다 똑같은 비중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있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수한 게 뭐냐면, 크로스 계좌를 활용을 하는데, 뭐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주력하는 코인만 지금 몇천 달러 있고, 이 코인들 다 합쳐봤자 나머지 코인들이 1달러 될까 말까 한 그런 코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매매하고 남은 거, 뭐 잔량 꼬투리 해갖고 항상 한 종목만, 단일 종목만 이렇게 투자하듯 격리 마진처럼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 거죠. 이 엑셀 수식대로 크로스하고 이 엑셀 수식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낸스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청산가보다 더 높은 가격 1061에 청산이 발생했는데 1063에 대량이 매도가 일어났으면, 그러니까 20%의 잔고를 돌려줘야 되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이때 크로스 마진 10배 해가지고 1.025 기준 크로스 비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대충 20% 남는 그 청산이 발생하는 시점이 마이너스 8% 빠졌을 때야. 뭐 이때 청산이 했죠. 근데 얘네는 실제로 이제 이 잔고가 0이 되는 시점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가 더 빠져야 돼.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는 항상 내가 지금 청산가가 이렇게 되는 거. 뭐가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1063에 그러니까 청산가보다 높은 가격이 던져졌는데 실제 체결력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자기들 원금하고 이자만 회수하고 투자자 돈 남는 잔액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 얘네는 1063보다 2%더 낮은 가격, 104에 던진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투자자 돈까지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빌려준 돈 거기에 이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될 그 잔액까지도 다 가져갔다, 그 얘기죠. 여태까지 그게 한 10번 내가 봤던 거야. 10번을 봤어요. 10번을. 항상 0달러만 됐던 거. 그걸로 제가 아마 피해본 금액만 해도 5,000달러는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항상 잘 염두에 두시라.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바이낸스를 수년간 거래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크로스 마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청산이 일어나면 0달러만 되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잔고를 한 60달러, 뭐 70달러라도 돌려주면 굉장히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3,820달러를 만들었지만, 이번에 투자는 133달러인가 원금으로 들어갔어요.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 그러다가 60달러까지 밀렸어. 60달러. 막 하도 이제 막 하락장 트럼프 간세니 뭐니 해가지고 60달러까지 밀렸는데, 거기서 이제 좀 투자 몇 번 매매를 잘하다 보면 금방 이제 100달러, 200달러가 되고 다시 이제 3,800달러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청산을 당해도 잔액이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라도 남으면 그 20%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금이 아니라 저점 찍었을 때 60%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렇다고 마이너스 한 95% 상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95% 막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걸 다시 이제 100%로 복구를 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잔고가 남는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잔액이 남으면 어느 정도 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잔고가 0달러가 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0달러를 돌려주는 게 맞지가 않는다. 계산대로 맞지가 않고, 이게 어떤 파생이나 어떤 그 숫자에 도달하면 딱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가겠음, 그런 계약에 의해서 그런 어떤 투자, 그러니까 파생적 상품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거든. 마진은 그냥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그 원금이랑 이자만큼만 반대매매 하더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수익 보면 뭐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3,558달러 벌었던 거죠. 지금 3,820달러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500 하면 200달러 정도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투자 잘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된 겁니다. 인증 내역이고 해가지고 잔액이 남는 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러니까 올바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이걸 안다고 하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 종목 투자하니까 솔직히 계산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이런 게 날라오면 청산 당했네, 또 0달러만 남네, 그렇게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로 하고 싶은데, 이 바이낸스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10개 정도의 코인만 10배를 지원하고, 다른 코인은 5배, 보통 이제 5배만 지원을 해. 근데 5배를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5배의 경우 청산 비율이 쓸데없이 높아. 갖고 1.15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 이게 한 1.0으로 해도 상관없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청산 당할 일이 적은데, 아무튼 5배를 해도 마이너스 8%만 떨어져도 청산이 당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잔액이 60%나 남는데도, 그러니까 먼저 그냥 강제 청산 당하고 격리마진에선 60%를 돌려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아니야, 그냥 나는 40% 30%될 때까지도 한번 버텨보고 싶어 해도 버틸 방법이 없는 건데, 이 마이너스 8% 정도는 상당히 크게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조건에서 좋지가 못하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게 있고, 또 격리에서 격리 갈아타려고 하면 무조건 전체 상환을 다 하고, 그때마다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상환을 한번 하고 새로운 차입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는 이런 게 있어. 내가 여기서 이 종목, 이 매도를 다 팔고 나서 매수는 그대로 이제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팔린 분량으로 또 바로 이제 다른 종목 들어가지고 갈아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 비율이 1.025, 지금 프로 기준으로는 1.025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남을 때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마진 투자 조건에선 좀 이렇게 좀 운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조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격리처럼 크로스를 한 종목만 투자를 하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게 딱 걸리는 거야. 이 계산 내가 직접 계산해 보면 무조건 한 종목만 크로스해서 투자할 시 20%의 잔액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 3,600달러 있었다고. 3,600달러에서 청산이 일어나면, 만약에 딱 청산가에 도달해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가격이 팔리게 되면은 3,600달러에서 20%, 그러니까 720, 그 정도는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72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720달러가 있으면 다시 3,000달러를 만들 수 있다고. 고배율 마진에서는 또 상승 종목 한두 번 잘 맞이하면. 근데 0.08달러만 돌려주니까 어이가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청산이 일어날 때 장고는 1,800, 3,600에서 갑자기 1,800 정도 찍었어. 그래가지고 잘 대응했으면 청산이 일어나도, 아무튼 이 계산상으로는 20%, 그러니까 한 700달러는 남아야 되는데 장고가 0달러 됐어. 그러니까 2% 주가가 청산가보다도 2%더 낮은 가격이 던져진 것처럼 됐는데, 이때는 상패로 인한 진짜 막 어마무시한 그런 갑자기 1초 만에 폭락이 발생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청산 아슬아슬 닿을 듯 말 듯 몇 시간씩 유지하다가 청산 그 포인트에 딱 한 번 닿고 바로 또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 청산이 일어난 그 체결력을 봤는데도, 더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됐는데도 0달러만 돌려주는 주는 걸 보면서 얘네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난 그게 딱 확실하게 딱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내역은 날라가는데 청산을 마쳤습니다, 기아의 장고 확인해 하십시오 면 항상 0달러인데, 그러니까 왜 USDT랑 자기들이 USDT를 얼마에 몇 개를 던져가지고, 그 코인을 몇 개를 던져가지고 자기들 USDT 몇 개와 빌렸던 이자 얼마큼을 가져가고, 남는, 분명히 투자자한테 남는 그 잔액이 20% 정도 남을 텐데 그것까지 얼마를 돌려준다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거지. 그리고 이제 장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항상 0달러만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야. 얘네가 왜 그런 내역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청산이 일어났다나
안내 메시지만 띄우고 내역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얘네가 내역을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내역을 만약에 공개하려고 해도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0달러를 돌려주면 안 되고 20%는 돌려줘야 되거든. 20%는 내 계산해보면 20%는 다 돌려줘야 되는 그게 맞거든. 여기도 막 이렇게 내용 많이 적어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식으로 고객들 돈까지 청산이 일어나면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제가 이론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내 생각에 이론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항상 그냥 크로스에서 청산이 일어나면 10이면 10번 다 그냥 0달러만 돌려준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이때 뭐 스팟이나 뭐 격리까지 건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 크로스 계정 안에서는 이 로직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크로스만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크로스는 근데 하기 싫어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5배만 지원되고 그 청산 비중이 쓸데없이 높은 반면에 크로스는 좀 여유가 1.025 해가지고 엄청 좀 이렇게 청산가가 낮으니까 좀 더 이렇게 크게 이제 도모해 볼 수 있고, 갖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격리하고 크로스하고 아예 그냥 이 비중이나 청산 조건이 똑같아 버리면 가급적이면 이제 격리만 하겠죠. 격리만 하고 크로스는 건들지 않겠죠. 왜냐면 크로스는 0달러 돌려주는데 이 계산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갖고 얘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달러만 돌려주는지. 그러니까 크로스는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그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막 청산이 일어났을 때 남는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기 힘든데, 나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누누이 이야기하셨듯이 한 종목만 투자하기 때문에 격리처럼 그냥 똑같이 한 종목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딱 티가 난다고. 딱 티가 나. 그래갖고 얘네가 격리는 왜 그렇게 잔고를 제대로 이 계산식대로 잘 돌려줄까 생각을 해보면, 격리는 한 종목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0달러만 돌려주게 되면 아마 그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 아니야? 계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컨펌을 누를 게 불을 뻔하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청산당했는데 나 이 한 종목만 투자했는데 왜 청산가가 이 가격에 이만큼 체결내역 보니까 보유량에 던져줬는데 그럼 나한테 남는 잔고가 이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지?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크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투자하다 보면 그게 개인이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 개인이 구하기 힘들고 하는데 그 크로스만, 그러니까 0달러, 그 크로스만 청산 도달하게 되면 0달러만 자꾸 돌려준 거야. 0달러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산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근데 저는 하필 크로스도 격리처럼 한 종목만, 단일 종목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 격리하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이거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게 오류인지 의도된 설정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고객들 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그게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바이낸스에서 크로스 마진에 투자하는 사람들 청산 만약에 그 딱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 청산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려도 바이낸스는 0달러만 돌려준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 계산하고 맞지 않아도 무조건 0달러.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알고 가시라고. 그 정도 투자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에서 위험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크로스 프로 같은 경우는
소액일 때 뭐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할 때는 1.025, 청산 마진이 1.025가 돼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잔고가 이제 1000달러가 돼가지고 10,000달러 이상 차입을 하게 되면 이 실제 그 청산가가 청산 비중이 점점 조금씩 가변적으로 높아져요. 1.025에서 1.043이 됐다가 거기서 또 잔고 수익이 뭐 2,5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되면 1.048로 되고, 갖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제 한 1만 달러 정도 되게 되면 격리의 10배 기준 1.05까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내가 실제 이제 종목을 잔고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낸스 측에서 표시된 이 청산가 2538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청산가가 나오도록 이렇게 숫자를 조금씩 업데이트 바꿔가 보면서 이제 알은 사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이낸스 자체에서는 좀 이게 알기 힘들고, 지금 이게 구 HTS를 써가지고 나는 그나마 이 청산가 보이게 됐는데, 지금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매매를 하면 기존에는 청산가가 잘 나왔는데 지금은 청산가가 안 나오도록 더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보내려는 건지 조금 더 안 좋아진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 청산 비중이 조금씩 금액이 이제 200달러에서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되면서 청산 마진 자체가, 청산이 발생하는 마진 자체가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200달러일 때 내가 1600달러치를 사면은 뭐 마이너스 한 12% 아래에서 청산이 일어나면 똑같은 경우로 2000달러에서 내가 16,000달러치를 차입해가지고 사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0% 아래가 강제 청산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다. 크로스에서. 그 다음에 2만 달러에서 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9% 그때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구장창 투자 잘하다가 잔액을 조금씩 키우면서 투자 잘하다가 한번 청산당하면 잘못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그 소액일 때 가지고 있던 그 청산에 대한 어떤 그 안전관리 감각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잔고가 한 10배 늘었어, 20배 늘었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은연중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청산점이 근접해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 그때 그 소액일 때는 청산점을 굉장히 낮게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10배 정도를, 소액일 때 10배 정도를 보유하면 마진 레이트가 4.43, 4.44 그 정도 나오는데, 한 2,000달러 정도에서 이제 14,000달러 정도 차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게 4.44에서 4.5가 아니라 3.61 이런 식으로 마진 레벨이 점점 이렇게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 마진 레벨이 1이 되면은 이제 강제 청산이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수식은 좀 이렇게 구하기가 굉장히 개개인이 힘들고 그냥 바이낸스 측에서 제공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똑같이 10배 비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때보다 거액이 될 때 더 낮은 비중에서 그러니까 더 이제 근접하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청산가가 점점 근접하게 된다. 그래갖고 소액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키우면 돈을 찾고 일부를 빼고 좀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큰 금액이 될수록,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고 해지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차입할 수 있는 자체 금액은 작아지긴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똑같이 이제 차입한 금액의 그 비율에 따라서 소액일 때는 이 정도 청산가인데 청산가가 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일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가까워진다 해가지고 소액일 때 그 감각 가지고 이제 큰 금액을 계속 이제 원고, 투고, 쓰리고 하다 보면은 의외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방심해가지고 놓쳐가지고 청산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청산이 나면 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금을 찾지 않으면 큰 금액이든 200달러를 가지고 청산을 당하든
혹은 3,000달러를 가지고 청산을 당하든 10,000달러를 가지고 청산을 당하든 현재 0달러만 돌려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10,000달러를 가지든 실제로 3,600달러를 가지고 했을 때도 0달러만 돌려줘. 그 다음에 200달러를 가지고 했을 때도 0달러만 돌려줘.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인데 이게 뭐 동네 듣보잡 오락실 뭐 도박장도 아니고 이런 걸 이렇게 계산을 잘못 할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실제 현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0.13달러만 이렇게 돌려주거나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어차피 거래소는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뭐야 매매 수수료 0.2% 그것도 어마무시한 거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 원금 가져가고 USDT 원금 가져가고 뭐 거기다가 이자만 해도 충분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 얘기를 반신반의 하지 마시고 바이낸스에서 크로스 마진 투자 해보신 분들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렇구나. 왜? 나도 0달러만 갑자기 남네? 크로스 마진 계좌에? 그때가 되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내가, 돈을 가지고 했는데, 격리 마진에서 청산을 당하면, 잔액을 항상 돌려줘. 계산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격리 마진은. 근데, 크로스 마진에서는 내가 한 종목만 투자를 해가지고, 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라도, 20%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도 0달러만 남어. 그리고 얘네는 그 0달러만 돌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계산적으로 볼 때. 내가 피해 본 것만 해도 5,000달러 이상은 될 거야. 그건 뭐야? 단순히 계산을 잘못했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고객들 돈을 횡령한 거잖아. 횡령. 돌려줘야 그래가지고 좀 세계 1위 거래소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거래소를 잘못 골랐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 한들 지금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중국 어디 그런 거래소들은 막 문 열다가 어느 날 비트코인 해킹 당되면서 어느 날 그냥 서버 다 그냥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거래소가 접속이 되지 않고 그게 실제로 해킹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그 모를 일이야. 왜냐면 그 운영 측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셀프로 그냥 비트코인 다 가져간 다음에 해킹 당했다고 하고 서버 닫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런 워낙 도덕적 모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는 하려고 하면은 좀 주문 시스템 HTS 자체도 있는 곳이 없고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들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했는데 증권사들도 다 HTS가 있는데 그 웹 브라우저에 굉장히 그 단순한 그 주문 기능 있잖아요. 막 그 매수매도 호가창 이만큼만 보여주고 막 그런 열악한 현황에서 또 이렇게 마진 거래도 안 되고 막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많아가지고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녹화를 이어가지고 끊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이낸스 크로스 마진에서 청산당하면 무조건 0달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유념해가지고, 그만큼 자기가 좀 하더라도, 유념해 두시고 하세요. 그게 0달러만 남으면 안 되는 건데, 0달러만 남는다고, 그 계산해보면. 그리고 여기 이 내용도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모르겠어. 청산가가 엄청 갑자기 막 마이너스 30% 폭락해가지고 청산가가 실제 청산이 엄청 낮은 가격에
일어나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막 아주 드물지만 그럴 때 막 우르르 막 던져가지고 그럴 때는 고객들한테 뭐 그 실제로 마이너스 된 가격까지 뭐 물어내라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산 당하면 최소치가 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산보다 마이너스 2% 정도에 던져지면 잔고가 0이 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한 5% 10%에 던져지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잔고가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인터넷 거래 찾아보고 좀 이렇게 경험자 이야기들 들어보면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잔고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바이낸스 측이 감당하는 대신에 크로스는 대신 무조건 청산 발동하면 잔고가 플러스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뭐 그런 약간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열이 받는 게 제가 투자하다가 이제 친구하고 코인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뭐 요리 이야기하고 투자 이야기밖에 거의 안 합니다. 친구하고. 좀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또 버퍼링 오래 걸리네. 코인 시세 잠깐 봐주고 4,000달러 찍어가나? 아무튼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 녹화 중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돈을 찾지 않고 지금 다시 이제 60달러에서 3,800달러 벌어가지고 이게 한 3주 걸렸을 거예요. 거의 뭐 진짜 투자에만 집중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만 집중하고 뭐 하느라 돈을 찾지 않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좀 예시를 해볼까 했고 아무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인코딩 가는데 또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뭐 내일이나 올릴 수도 있겠죠. 인코딩 하는 시점에는 좀 이렇게 이미 돈을 찾거나 좀 분산을 많이 해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경리 쪽도 자금 옮기고 스팟에도 충분한 자금 옮겨놓고 하도 그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투자가 잘 돼가지고 영상만 올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이나 막 해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투자가 억울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그럴 생각이에요. 그냥 업로드 하는 시점에 이미 좀 많은 돈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500만 원, 30만 원을 540만 원인가 그 만들었었는데 한순간에 110원이 남더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돈 찾는 걸 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비스타에 살 때도 코인 투자로 1930만 원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2,000달러가 아니라 그때 2천만 원 찍으면 2천만 원 도달하면 찾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반토막 나더니 그 반토막 나고 한 이틀 지나서야 갑자기 집주인이 이사 가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리모델링 한다고 이사 가라고 갑자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게 이사했던 기억이 있었고 작년에 또 이제 XRP로 240만 원, 8만 원 가지고 240만 원을 12월 달에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날 7일째도 오를 좀 이렇게 오르려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갖고 300만 원 이제 도달하면 돈 찾아야지 했었는데 갑자기 야밤에 윤석열 짠 하고 비상계엄 무슨 만우절 농담도 아니고 하더니 갑자기 막 패닉설이 벌어져가지고 또 한순간 청산당해가지고 또 돈이 막 그렇더라고. 그때는 근데 격리해서 청산당했는데 아무튼 한 70만 원 그렇게 찍다가 그래도 200달러인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닉셀 청산이 일어나는데도 200달러 한 30만 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격리해서 청산 당할 때는 이거 항상 잔고 돌려주는 게 있어. 근데 크로스만 0달러더라고. 그랬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3,600달러 이때 그러니까 3,600달러 정도였는데 4,000달러 찍으면 이제 2,000달러 생활비 찾아야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일인가 2주 동안 매매 안 하고 지켜만 보다가 이제 4일 동안 연속 하락했으니까 그 데드캣 바운스 잠시 먹고 나와야지 반나절만 먹고 나와야지 딱 해가지고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한 달 중에
그날 상패 공지가 딱 떠가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 있다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패 공지가 나가지고 또 한순간 청산 540만 원이 110원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좀 돈 찾는 걸 생활화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보면서 예전에 막 누나 마이너스 99% 때문에 막 많은 투자자들이 누나 사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제일 그 역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달리 뭐 다른 코인 자체의 악재, 뭐 정치적 이슈, 뭐 트럼프 관세니 뭐니 뭐 그런 이슈, 윤석열 비상계엄이 그런 것도 이제 수도 없이 발생을 하지만 뭐야 오히려 거래소 자체가 그 코인 시장의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예전에는 아무 전조 없이 갑자기 상패를 했어. 그럼 상패를 당하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 한 50%에서 70% 빠지고 이렇게 퇴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좀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모니터링 태그를 도입했어. 근데 이 모니터링 태그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로 상패시키지 않고 일단 모니터링 태그 관리 종목에 보탠 다음에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거기서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거나 좀 이렇게 후달리는 좀 그런 느낌이 들면 상패시키겠다는데 문제는 이 모니터링 태그가 일어나면서 마치 그 상패할 때 주가가 마이너스 30% 40% 단기 급락하는 것처럼 이 모니터링이 발생하면서 또 마이너스 30% 40%가 발생을 해. 이게 모니터링 태그 종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규 공시가 4월 달에 모니터링 태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달부터 하기로 한다 그 공지가 나왔는데 한 달 일찍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한 달 앞당기면서 갑자기 우리는 이제 매달마다 하기로 했으면서 딱 그 공지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공지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야 계획이 없던 그 수많은 코인들 갑자기 관리 종목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한 달 앞당겨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됐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 태그 중에서 또 민주적으로 바이낸스가 결정하지 않고 상장 폐지 투표를 하게 된대. 이 상장 폐지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이 상장 그 모니터링 태그 중에서 이 상장 폐지 투표 리스트에 일단 오르게 되면은 그 대상의 후보에 오르게 되면 또 마이너스 30% 40% 단기 급락. 이 투표 자체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패되면서 또 마이너스 30% 40% 급락. 또 막판 마감할 때 마이너스 30% 40% 급락.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갑자기 이제 상패 한 번 되면은 마이너스 한 50%에서 마이너스 70% 빠지고 될 일이 지금 모니터링 태그 속 상패 투표, 그 다음에 실제 상장 폐지, 그 3연타로 해가지고 매번마다 마이너스 30% 40%씩 이게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막 90% 이상 코인이 갑자기 개박살이 난다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좀 이렇게 악영향이 된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진 그렇게 된 거죠. 그 등락률 면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70% 빠지고 좀 이렇게 바이낸스 말고도 그 코인들이 좀 이렇게 다른 그래도 메이저 거래소들에서 거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3연타를 때려버린 다음에 모니터링 태그 상패 투표 상장 폐지해가지고 실적으로 마이너스 90% 이상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권도영이 누나 사태 마이너스 뭐 90% 이상 빠져가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분을 했지만 지금은 수도 없이 거래소가 자기들 이제 상장시킨 그 코인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90% 이상 빠질 이슈를 자기들이 제공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 개미의 최대의 적은 다른 데가 아니라 거래소 그 자체야. 거래소 그 자체가 최대의 그 투자 함정이야. 제가 여태까지 투자 잘하다가도 그 됐던 게 좀 이게 열이 받는 게 제가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날렸던 기억은 별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날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갑자기 막 윤석열 비상계엄, 트럼프 관세, 혹은 막
갑자기 일정에도 없이 갑자기 뭐 한 달 일찍 당겨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 뭐야 한 달 일찍 땡겨가지고 갑자기 관리 종목 이제 우리 앞으로 하기로 했으면 하면서 무더기로 관리 종목 해가지고 하필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청산 좀 그러니까 거래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어.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이게 크로스 마진 청산 0달러만 돌려주는 거예요. 열이면 10번 0달러만 돌려주는 것도 이게 계산상 맞지가 않는다고. 격리는 항상 잘 돌려주는데 왜 크로스만 그러냐고. 응? 뭐 여러 종목 투자하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다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0달러만 돌려주는 거야? 내역 공개 안 하고 내역 일체 뭐 왜 그런 노직이 되는지 0달러만 왜 투자자가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 일체 공개 안 하고 여러 종목 투자하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0달러만 돌려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얘기해서 저는 그냥 크로스도 격리처럼 그냥 단일 종목만 거래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0달러만 돌려준 결과가 맞지가 않다. 격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계산해도 다 이 계산표대로 얼추 잔액을 돌려받는데 왜 크로스만 0달러만 돌려받느냐 말이야. 말이 안 된다 그거지. 이거 좀 계산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진 투자가 무슨 옵션이나 뭐 파생 선물처럼 그런 게 아니야. 어떤 특정 지수에 도달하면 뭐 100% 수익쯤 뭐 특정 수치에 떨어지면 우리 다 가져간 그런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2차 파생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차익금만 더 얹고 주식의 미수 신용처럼 차익금만 더 얹어가지고 그만큼 더 레버리지만 해가지고 레버리지만큼 가져가고 레버리지만큼 더 손실 볼 때는 손실 보는 거지 레버리지만큼 손실 보는 거지 레버리지를 넘어가지고 0달러 무조건 0달러가 되는 그런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주식 원래는 코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예전에 좀 많이 이렇게 수익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주식은 너무 요새 보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날라오는 거예요. 많이 날라오는데 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은 뭐 동시효과 때 내가 던져가지고 마이너스 1%가 더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 가다 시세 관여 뭐 그런 거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면 적용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난 이 사람 무조건 적발할 거야 하니까 적발을 위한 적발, 트집을 위한 트집 막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요. 저는 이제 단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크게 먹는 것보다 하루에 이제 부지런히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대신에 주문을 하루에 막 수백 개, 1000개 막 이렇게 돼요. 그 짧은 한 6시간 동안. 그러니까 5분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20종목을 막 관리하면서 또 호가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고 취소하고 정정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해갖고 5분 동안에 막 한 20개, 30개 주문을 취소하고 변경하고 취소하고 변경하고 그걸 이제 6시간 내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한 5분은 딴짓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 노가다적으로 해가지고 하루 막 10만 원씩 버는 그런 매매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을 내다 보면 그렇잖아. 단순히 막 핑거풋이 날 수 있잖아. 막 동시효과 때 막 부지런히 막 5분 안에 10종목을 다 그 호가가 요새는 50분부터 나타나잖아. 10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10분 안에 20종목을 다 살피면서 주문을 막 또 이게 한 종목당 한 개만 내는 게 아니라 매도도 내고 매수도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걸쳐가지고 좀 안전하게 그렇게 내다 보면 그게 있어요. 키보드 막 타이핑 오류가 날 때도 있고 나 100주만 입력해야 되는데 1000주가 입력돼가지고 막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핑거풋 에러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 100개 주문을 내다 보면 한 3, 4개는 좀 이렇게 핑거풋 오류가 나게 되면 바로 취소하고 또 바로 때려놓고 이제 클릭 증상에서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한 5만 원 넣었다가 다시 이제 뺐다가 다시 이제 뭐 내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허수성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뭐 주문 취소했다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주문 체결력이 수백 개인데 내가 뭐 인공지능이나 알파고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키보드로 하는데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무슨 사람이 인조인간, 기계인간도 아니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막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호가마다 뭐 380원, 379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막 10만 개씩, 10만 개씩 막 이렇게 매수가 붙어 있어. 그럼 나도 거기에 막 10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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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씩 매수를 쌓아. 왜냐면 이렇게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분산 매수, 분산 매도가 모든 책하고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다 권장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통화를 해보니까 마치 막 그게 막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쪽에 있는 막 그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0만 개씩, 10만 개씩, 10만 개씩 붙어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회전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 갑자기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살려고 했다가 이제 안 사질 것 같으니까 일부분 이제 주문을 취소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잖아.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험해수 뭐 밑장 빼기니 뭐니 또 그런 식으로 막 트집을 잡는 거야. 절대로 아니라고. 어? 내가 뭐 돈이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사지지도 않을 거 그때 이제 장시황이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더 이상 사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막 70만 원씩 짱 박아 놓은 걸 그럼 하루 종일 내가 짱 박아 놔야 되냐? 응? 당장에 갑자기 그 1분 전에 갑자기 이제 급락해가지고 이 종목이 떨어졌으면 이 종목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자금 회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자금 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것까지도 막 험해서 밑장 빼기니 별 트집을 다 잡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만 개씩 이렇게 주문이 쌓여 있잖아. 거기서 내가 1000개씩 1000개씩 주문 냈던 걸 뺀다고 하더라도 그 호가의 전체적인 그 수급 현황에서 그게 티가 나겠냐고. 내가 그 주문을 뺀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뭐 호가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세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규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몇만 원 먹겠다고 하는 거지. 그냥 몇백으로 몇만 원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하는 거지. 좀 이렇게 맨날 좀 적발을 하려면 좀 그거 하시라. 좀 이렇게 뭐 상한가 만들고 하한가 만들고 그럼 좀 이렇게 거대한 세력들 걔네들한테 타들어야지. 그 뭐 거래소에서 뭐 자기들 뭐 시켰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막 완장 차가지고 왜 이 종목은 뭐 떨어져야 되는데 뭐 넌 뭐 더 사니 막 그런 것까지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막 따지는 게 지금 올바른 거냐? 뭐야? 당신들이 적발하는 그 사람들이 시세 관여나 과다 시세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일일이 그걸 막 따지고 왜 팔았니? 왜 사니? 종가에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종가에 던지고 너는 왜 종가에 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종가에 그렇게 많이 사니? 그거 일일이 따지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특집 잡는 거 자체가 너희들이 하는 게 진짜 과다 시세 관여다. 좀 그렇게 엄청 좀 따진 적이 있거든요. 따진 적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이 그냥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건데 뭐 워런트 거래를 하더라도 워런트 이론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직원 그 젊은 여직원이 와가지고 지금 워런트 이론가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 나는 지금 가격보다 마이너스 20% 떨어졌을 때 그나마 이제 손실 처분을 하는 게 맞잖아. 맞으니까 나는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론가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 따져도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워런트는 잘 모르겠고 단순히 뭐 호가 상황에서 단순히 뭐 하루 거래량을 봤을 때 뭐 이만큼을 던지면 뭐 그게 막 문제되게 돼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1억 던져가지고 막 그런 게 벌어졌으면 이해는 가. 근데 난 던지는 게 뭐 10만 원 던지고 뭐 했는데도 막 이런 게 막 계속 전화가 오고 막 하루에 1000번 주문했는데 1000번을 주문하는데 그 두세 번 막 그 핑거푼 나가지고 취소했다고 그걸 뭐 허수성이니 뭐니 막 자꾸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장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국장이 안 좋다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거래소에서 증권사 직원들한테 자꾸 그런 걸 감시하라고 시킨다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 1인 매매하면서 자기들이
막 기관처럼 하면서 패대기 치고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건 적발 안 한다고. 자기들이 이제 대주주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막 과대 시사가냐 하는 건 절대로 적발 안 하고, 만만한 게 뭐야? 개미 투자자잖아. 그러니까 할당량 채우듯이 개미 투자자한테만 막 그 엄청나게 막 그 뭐야, 티끌도 태산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막 이상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 전화 받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국장은.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뭐 미장이 좋고 뭐 다른 뭐 수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문제야. 지금 거래소가 증권사한테 그런 거 뭐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완장을 채우는 거란 말이지. 걔네들은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야. 심판을 볼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걔네들 자체가 하나의 이익 집단이야. 걔네들 주식시장에서.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심판을 맡기게 뭐 하려고 하면 걔네들 자기들 유리한 건 다 이렇게 봐주고 애꿎은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애꿎은 것만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장은 그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사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그 자체가 아니라 일일이 주문을 내는 것까지 막 전화해가지고 막 간섭하고 왜 주문하셨어요? 막 이거 왜 사셨어요? 막 따지십니까? 아니 여기가 무한 자유 경쟁 시장인데 일일이 허락받고 사야 되나? 일일이 허락받고 팔아야 되나? 지금 이 가격 뭐 300원인데 290원에 내가 시장가로 던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 여보세요? 혹시 제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290원에 던지게 되면은 뭐 또 이게 뭐 문제가 될까요? 막 일일이 허락받고 던질 수는 없는 거잖아. 1초 몇 초의 그 상황 판단 앞에 굉장히 좀 인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무한 경쟁 시장 속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막 이렇게 주문을 취소하면 핑거피싱이 뭐니 막 그렇게 따지는데 내가 호가를 백날 지켜봐도 그 호가 창에서 보면 다른 애들이 다 핑거피싱이 뭐니 아니 호가를 험해서 밑장 빼기 하고 팔아먹고 뭐 그런 게 다 보여. 막 일시에 주문 넣었다가 일시에 취소하고.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내가 계속 매수 받치고 있으면 나는 완전 뒤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호구되라는 건데, 그 호구되는 식으로 주문을 남겨두는 게 맞냐 그거지. 근데 그 호가 상황 보면서 나도 갑자기 여기 100만 주, 20만 주 받치고 있어갖고 그 이후로 주문 냈던 건데, 갑자기 100만 주, 20만 주가 일시에 취소돼가지고 내 주문이 붕 떠가지고 더 싸게 살 수도 있어가지고 호가를 낮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험에서 밑장 빼기니 나한테 그 지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더라고.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 제가 1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13,260%인가 수익을 내가지고 마침 이제 더 이상 노가다 일도 없고 막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마침 이제 좀 잘 되기 시작한 거야. 필수법을 찾아가지고 나름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껏 한 3천만 원 그래도 벌어먹었죠. 1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매일 이 매매 내역 자체가 이렇게 매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흑자가 나게 되면 모르겠어. 이 증권사에서 카지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요체크로 해가지고 이 사람 맨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원래 투자자가 돈을 벌면 이 사람은 그만큼 뭔가 더 배울 점이 있고 더 투자를 잘한 게 있고 어떤 매매 기법이 더 정확하고 어떤 그게 이르는 게 맞다. 뭔가 더 배울 점이 있고 뭔가 도달을 했구나.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인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매일 이렇게 돈을 벌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뭔가 치트키가 있는 게 분명해. 뭔가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비정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색안경?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 결론을 지어놓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갖고 열이 받는 게 내가 막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30% 40% 하락 보는 날도 있고 뭐 이렇게 손실을 보는 날도 있어. 손실을 크게 보는 날이나 그런 날은 전화가 안 와. 근데 수익을
하루에 한 20% 30%씩 수익을 보면 꼭 그 다음날은 전화 와가지고 아 전날 그 거래하셨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했고 그게 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막 거기서 수익을 보는 날은 자꾸 거기서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뭐지?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코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국장 자체는 예전에는 좀 나도 많이 벌어먹고 좀 이렇게 할만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과도한 규제와 남발 트집성 규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막 주문 핑거폰 나고 막 그런 거 일일이 사고 파는 것까지 허락 맡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생각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는 그런 증거사 직원들이 갑자기 완전 차고 자기들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갑자기 상전 노릇을 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지. 기분이 좋지는. 자기들이 무슨 뭐 근거가 있다고. 무슨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끼지 말아야 될 때 끼어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란 건 자유 경쟁이고 호가 경쟁이고 자유시장 무한 경쟁의 그 근본적인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어? 일일이 다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코인을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부동산에도 주식은 안 해. 혹은 나는 주식 투자는 하지만 코인은 안 해. 그런 게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랄 맞을 정도로 규제가 심해. 국장은 진짜.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미장이 좋고 국장이 뭐 불경기 뭐 그런 거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국장은 그 규제 그 과도한 심판들 걔네들이 스스로 다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축구 경기를 뛰는데 축구 심판이 뭐 과도한 태클이나 반칙이를 하면 옐로 카드를 꺼내고 경고를 줄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선수들이 그 무한 경쟁하면 상대편 골문에 제로섬이잖아요.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막 살피고 하는데 드리블을 하는데도 갑자기 막 휘슬 불면서 당신이 지금 볼을 왼발로 몰아야 되는데 왜 이때 오른발을 차냐? 슈팅을 날릴 때 오른발로 슈팅을 해야 되는데 당신 왼발로 슈팅했다.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너무 따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이없을 때가 많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전화 듣고서도 인지조차도 한 번도 인식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호가창 보면서 막 그럴 막 생각이 뭐가 있어. 근데 전혀 그 생각지도 못한 걸로. 그렇다고 그런 전화가 자꾸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막 주문 내면서 갑자기 또 이거 이렇게 내가 주문 내면 또 누군가 딴지 걸고 또 전화 와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 하니까 그걸 또 안 배해가지고 주문을 내다 보면 투자가 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무한 경쟁 시장에서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장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투자를 잘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될 테고 지금 아직까지는 방심하지 말고 지금 영상 녹화보다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 좀 잔고가 떨어졌고 아무튼 좀 4,000달러 좀 이르길 기대해보고 today last 7day 이건 아니고 다 이거 맞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잔고 영향이 나쁘진 않아요.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24만 원까지 이렇게 몰렸었다가 28만 7천 원 해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 주에 24만 원에서 그러니까 한 100달러에서 200달러 되고 300달러 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 장 자체가 좀 이게 좋지 않았어. 근데 한 번 또 이렇게
매매가 잘 때 있잖아요.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하는데 다 팔고 나서 또 떨어져. 그럼 또 사. 또 다 팔고 또 사. 그거 막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금세 막 100%, 300% 이렇게 막 붙을 때가 있어요. 마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터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다시 이제 550만 원. 예전 그 영상 녹화할 때 그거 했었는데 540만 원까지 이제 이때 400만 원 만들고 그 다음날 540까지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영상을 녹화할 때는 지금 통으로 하고 있지만 자꾸만 이제 수도 없이 이런 변수들 좀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놓고 뭔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자꾸 막 이렇게 막 어깃장 같은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들 막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일부는 이제 통장 찾고, 일부는 격리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 이용하고, 일부는 스팟 계좌로 해가지고 비상금 마련해가지고 혹시나 위험해지는 어떤 그런 코인 이렇게 각 경리 안에 혹은 크로스 안에 위험해지는 비중이 위험해질 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비상금, 그 이머전시 자금이 당장은 이렇게 놀리고 있으면 아까운 것 같아도 이머전시 자금 자체도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또 스팟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머전시 자금을 언드 같은 거에 이렇게 활용하면 이 스팟 자금 안에 있는 이머전시 자금을 언드 자금, 그러니까 단순히 USDT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있잖아요. 이 언드 메뉴를 활용하면 내가 스팟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1년을 그냥 이 언드에 맡겨놓으면 그 이자가 한 14%, 15% 돼. 1년 이자가. 그러면 1000만 원을 적금 가지고 있어봤자 5%잖아요. 50만 원, 1년에 50만 원이고, 아무튼 CMA 해도 1년에 한 30만 원, 40만 원 붙는데, 이 코인 안에서 다른 매매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예치만 해놔도 1년에 한 10%, 15% 이렇게 붙는 것도 재테크 수단으로 나쁘지 않다. 그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 어딘가에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냥 다른 재테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코인 매매를 안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USDT 가지고 보유하는 거.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1달러 가치에 상응되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위험할 게 없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가지고 예치만 하고 있어도 은행 이자의 곱절은 나을 수 있는 재테크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비상금일지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언드로 예치하면서 하면 나쁘지 않죠. 또 이렇게 수수료 정책에 바이낸스는 BNB 이렇게 하게 되면, BNB로 이렇게 스팟에 BNB를 사가지고 보유하게 되면 수수료 25%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수료 25% 아끼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스팟에 잔고 이렇게 비상금 찾아놓은 게 금세 이제 0달러가 되거든요. 수수료 빠져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정작 이제 마진 투자 위험해질 때 넣을 수 있는 비상금이 사라져.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 수수료로 차익 보는 것보다는 스팟의 그 자금은 그냥 USDT는 USDT로 남겨두고, 이 수수료 아끼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코인이 청산에 임박하거나 좀 이렇게 청산가 임박하거나 좀 위험해질 때 그런 쪽에 좀 긴급 투입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쪽이 한 10배, 100배는 더 크다,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하면서 좀 거래소 악재가 너무 많아. 거래소 상장 폐지 모니터링 태그. 그런데 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정도면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규 코인 상장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코인들이 많아지니까 일부 종목을 퇴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굳이 상장 페이지라는 그런 수단 말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본력이랑 플랫폼이 있으면 바이낸스 여기 기본 투자에다가 바이낸스 마이너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2부 리그 혹은 웹페이지에 따로 이제 서버를 넣어가지고, 조그만 서버를 넣어가지고 2부 리그 해가지고 좀 거래량이나 좀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상장 폐지 안 시키고 바이낸스 2부 리그로 보낸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해두면 좋잖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서버가 좀 열악하고 좀 이렇게 거래 속도가 늦더라도 그 정도는 양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렇지. 맨날 뭐 상장 폐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또 아까 얘기했지만 모니터링 태그, 상패 투표, 상장 폐지 무슨 마이너스 90%나 이게 폭락할 그런 폭락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수없이 엿먹이고 통수 때리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마이너 리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웹페이지 하나 그냥 부르고 만들듯이 마이너 리그 만들어갖고 거기에 이제 싸그리 모으는 게 낫겠죠. 혹은 여기에다 이제 마이너 리그 하면 이제 마이너 리그 탭을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이 종목 자체에다가 마이너라고 해갖고 동그라미 치고 M자를 더 붙이거나 해가지고 2부 리그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2부 리그에서만 볼 수 있게 혹은 뭐 HTS라도 2부 리그만 거래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다른 버전의 별도의 독립된 HTS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구태여 상태까지 시키느니 좀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솔직히 코인 상패의 이유라는 건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어떤 주식처럼 이렇게 딱 어떤 실질적인 회사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코딩과 시스템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코인이 상패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수많은 코인들도 다 똑같이 본질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민코인들이나 토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코인이 아닌 토큰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가치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어떤 코인만 상패가 되고 어떤 코인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2부 리그,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그러니까 2부 리그까지 간 다음에 그 2부 리그에서도 뭐 몇 년 동안 뭐 한 달 내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1,000도 안 되고 뭐 그런 경우에만 해가지고 뭐 그냥 상패를 된다. 그러니까 상패 조건도 좀 이렇게 명확히 공시를 해야 돼. 뭐 한 달 동안 총 거래 대금이 혹은 뭐 시총 규모가 얼마 이하일 때 딱 그렇게 다른 투자자들이 수학적으로 보고 수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살펴보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딱 명확한 수학적 상패 기준이 돼야지 굉장히 좀 임의적 상패 기준이 많아.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장을 안 하는 이유가 최근에 상패를 겪었지만은 지금 코인 거래소도 원래는 없었는데 기습 상패 하다가 원래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결과는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패까지 단계적으로 상패 투표도 하고 관리 종목부터 하고 상패 투표하고 상장 폐지까지 이제 하려고 그렇게 단계를 나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겪은 게 뭐냐면 기존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임의적인 상패가 많아.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상패가 되려고 하면 먼저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상장 폐지로 넘어가야 돼. 근데 제가 최근에 상장 폐지 겪은 종목이 뭐였더라? 그게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정상 종목이었어. 관리 종목이 아니었어. 그냥 현금 100%로 와 신용도 가능했나? 정상 거래되는 종목이었는데 거래 정지 되더니 뭐 회생 뭐 개선 반영 부여하더니 3년 내내 3년 이상인가? 내내 거래 정지되는 거야. 그러더니 그 거래 정지 기간에 그냥 관리 종목까지 따라 붙었어. 그 다음에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최근인가? 그냥 바로 그냥 상장 폐지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 상장 폐지 공시도 3년이나 거래 정지를 시켰으면 상패도 한 2주 전에 알려주면 좋잖아. 그래야 좀 자금이 많이 모이잖아. 근데 당장 상장 폐지 공시 낼 때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날 저녁 뭐 밤이나 이렇게 띄우면 네이버에선 그 다음날에나 실질적으로 공시를 올려. 그러면 그 공시가 올라온 날부터 바로 그 다음날이야. 그러니까 3년을 거래 정지 시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습 상패로 다음날 상장 폐지 시키면 마이너스 95%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일어난다는 집중을 해야지 수급도 몰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좋은 시세에 팔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좀 그게 맞냐 그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거래가 관리 종목으로 뭐 30분 단위 거래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상장 폐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정상 거래되는 종목이 거래 정지되더니 거래 정지 중에 관리 종목에 붙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왜냐면 관리 종목으로서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넘어가잖아.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종목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거래되는 종목을 좀 관리 종목 아니라 정상 거래되는 종목을 난 분명히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횡령이니 배임이니 막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커다란 악재가 터져가지고 딱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내가 그 전액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묶이고 상장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잘 벌다가도 수없이 나 그런 걸 많이 겪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힌 거야 국장은. 돈을 좀 벌만 하다가도 난데없이 정상 거래되는 종목을 갑자기 막 상장 폐지 그런 게 많어. 그러니까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기준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이슈가 터져도 상장 폐지까지 가려고 하면 무조건 정상 거래되는 종목은 무조건 관리 종목 단계에서 무조건 몇 달은 관리 종목 그 30분 단위 거래라도 무조건 몇 달은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그 관리 종목의 단계에서라도 팔고 나갈 수 있고. 근데 갑자기 그냥 거래 정지 3년 상장 폐지 바로 기습 상패 때리더니 상장 폐지 이런 식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것도 거래 정지 됐던 시점이 코로나 딱 시작될 쯤 해갖고 가장 이제 돈 필요하고 막 그럴 때 갑자기 막 100만 원 넘던 돈이 한순간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상장 폐지가 되면 몇십만 원을 이렇게 건질 수 있는데 뭐 감자하고 뭐 3년 지나갖고 개선 기간 부여하고 감자도 하고 뭐 증자도 하고 뭐 제3자 배정도 하고 뭐 다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상장 폐지되어 버리네.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막 마이너스 95% 100만 원이 갑자기 뭐 상장 폐지 된가 동시에 돈 찾고 보니까 4만 5천 원 나오더라고. 그럴 거면 3년이나 뭐야 거래 정지를 시키지 말던가 좀 이렇게 일주일 뒤에 상장 폐지를 시키던가 뭐 3년이나 자금을 묶여두고 그렇게 하느냐고. 관리 종목 거래도 한 번도 없이.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내가 그냥 우리나라 거래소를 내가 믿지를 못하겠네. 더 맹신할 수가 없네. 좀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믿고 투자했다가 하다 보면 종목이 얘네를 믿고 투자해도 정상 거래되는 종목이 갑자기 그냥 상장 폐지되는 게 그게 이제 한두 번 겪다 보면 결국은 뭐야 아무리 공시 살피고 뭘 살피고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되는 거예요. 임의적인 상패 기준 많고 너무. 그래가지고 좀 알게 모르게 점점 이제 국장 주식시장은 사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규제도 이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가지고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로 6이 장구 갱신을 했나? 아직 갱신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아무튼 지금 영상 녹화를 할 때가 아닌데 오랜만에 투자 녹화 영상을 켜봤습니다. 파란만장한. 아직도 더 집중을 해야죠. 집중하고 좀 통장에 돈 그래도 한 500만 원은 좀 넣어놔야지 좀 이렇게 좀 여유함을 가지고 또 뭐 어디를 막 놀러 다니든가 혹은 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다니든가 그럴 일이지. 내가 도달하지 않고 먼저 뭐 이렇게 막 당장에 막 배수진을 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앞으로 좀만 더 이제 열투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찰리3의 채널의 찰리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